안녕하세요.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만성 신부전 환자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성 신부전의 정의입니다. 3개월 이상 심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사구체 여과율, 이것이 60 미만일 때, 또는 심장 손상의 증거, 그러니까 단백뇨, 혈뇨, 영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보일 때, 이것이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진단 지표 GFR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GFR, 이것은 말 그대로 F, filtration rate, 여과율이죠.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하고 심장의 여과 능력을 수치로 나타낸 겁니다. 쉽게 말해서 심장에서 혈액 속 노폐물과 수분을 걸러내는 속도를 의미합니다. 보통 1분에 얼마나 많은 혈액이 심장의 사구체를 통과해 여과되는지를 이 단위로 측정한 값입니다. 그러면 이 GFR 수치를 보면서 CKD 병기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레이드 1, 이거는 GFR이 90 이상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 그렇지만 심장 손상 소견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단백뇨, 혈뇨, 영상 이상 소견이 있으면 심장 손상의 증거라고 했죠. 이런 증거 소견이 있을 때 그레이드 1이 되겠습니다. 3개월 이상. 그레이드 2는 GFR이 60에서 89로 약간 감소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일반적으로 흔하다고 할 수 있고, 그레이드 3A, 이거는 45에서 59 경도, 이거는 중등도, 4는 15에서 29 중증이 되겠습니다. 이때부터 투석 준비할 필요가 있겠고, 이제 15 미만으로 완전 떨어졌다. 그때는 투석이나 이식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ESRD, End Stage Renal Disease, ESRD라는 용어를 썼었는데 요즘에는 그레이드 5, 스테이지 그레이드 5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CKD에서 탄승이 나타나는 이유는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H2CO3, 탄산입니다. 탄산. 혈액 속에는 이산화탄소와 물이 있겠죠. 이 둘이 만나서 H2CO3, 탄산이 됩니다. 이 탄산은 계속 이렇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 금방 수소이온과 중탄산염 HCO3로 나뉘게 됩니다. 심장은 혈액의 산성화를 막기 위해서 다음의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가 수소이온을 배출하는 겁니다. 아까 탄산, 이 탄산이 수소이온과 중탄산염으로 바로 분해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진 수소를 소변으로 배출하는데 특히 세뇨관에서 그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역할은 중탄산염을 재흡수하는데 이거는 근위세뇨관에서 혈액으로 재흡수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CKD에서는 신장이 망가지면서 수소이온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하고 그리고 중탄산염 재흡수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사성 한증, 메타볼릭 애시도시스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CKD에서 왜 칼륨이 증가하나요? 칼륨은 주로 심장에서 배설됩니다. 심장 기능이 나빠졌습니다. 그러면 이 칼륨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해서 혈액에 축적되게 되겠죠. CKD에서는 수소이온이 배출하지 못하고 축적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산증 상태가 됩니다. 이 수소는 세포 안으로 들어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반대작용으로 세포 안에 있던 포타슘, 이 칼륨 이온이 세포 밖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혈중 농도가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칼륨 혈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심장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이 포타슘은 심장의 정기적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에 그래서 심각한 부정맥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CKD에서 왜 저나트륨 혈증이 생길까? 신장이 망가지면 마찬가지로 나트륨과 수분 배설도 모두 저하되겠죠. 특히 수분을 충분히 배설하지 못해
체내 수분이 과잉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혈액 속의 나트륨 농도가 희석되면서 낮아지게 됩니다. 이것을 희석성 저나트륨 혈증, 상대적인 저나트륨 혈증이 되는 겁니다. 혈관 안에 수분이 많아지면 삼투압에도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수분이 혈관 밖 조직 사이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 이데마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 발이 붓고 얼굴이 붓고 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음에 CKD에서 왜 혈압이 상승할까? 혈관 내 수분이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수분을 다 배출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순환하는 혈액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심장이 혈액량이 더 많아졌으니까 펌프질을 더 많이 해야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또 CKD에서는 심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하게 되고 여과 기능 GFR도 떨어지기 때문에 심장이 착각을 합니다. 혈액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착각을 해서 RAAS,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 이것이 과활성화하게 됩니다. 그러면 알도스테론이 증가하게 되고 이 증가로 인해서 나트륨과 수분 재흡수를 촉진하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체액량이 증가하면서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다음 CKD에서 왜 칼슘이 감소하고 인이 증가할까? 자, 인은 이거는 심장을 통해서 배출하게 됩니다. 근데 CKD에서는 인 배출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혈중 인 농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혈중 인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 혈중 칼슘은 인과 결합해서 CaPO4, 칼슘 인산염이라는 침착물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이 침착물이 형성되면 혈관, 피부, 조직, 심장 판막에 끼면서 부작용을 일으키겠죠. 결국 혈중 칼슘 농도는 감소하게 됩니다. 왜? 혈중에 인이 많으니까 이 인이 계속 칼슘과 결합을 해서 요거를 형성하니까 칼슘을 인한테 계속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칼슘 혈증이 생기게 됩니다. 혈중에 칼슘이 감소했습니다. 이 감소하면 왜 PTH, 부갑상선 호르몬이 자극될까? 부갑상선의 역할은 혈중 칼슘 농도를 감지합니다. 혈중에 칼슘 농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PTH 분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2차성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되겠습니다. PTH는 칼슘을 높이기 위해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 뼈에서 칼슘을 빼냅니다. 그래서 혈중 칼슘 농도를 증가시키려고 하죠. 근데 뼈에서 뺏었으니까 뼈는 약해지겠죠. 두 번째, 심장에서 칼슘 재흡수를 촉진합니다. 그리고 인을 배설합니다. 왜? 인이 자꾸 이 칼슘을 뺏어가니까 인을 내보내고 칼슘을 재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심장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효과는 미미하겠죠. 우리 장에서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킵니다. 장에서 칼슘 흡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가 비타민 D가. 하지만 신부전에서는 비타민 D 활성도는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2차성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생기게 됩니다. 만성적으로 PTH가 자극되다 보면 부갑상선이 커지고 과도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뼈에서 칼슘을 계속 빼내다 보니까 골다공증, 골연화증, 골절, 뼈통증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만성 신부전 환자에서 사고체 요과율, 대사선 산증, 전해질 불균형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